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좀 불편한 보수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불편해진 보수 또는 보수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반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한강의 소설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주장이에요. 소설인데 왜곡식이나 그 소설 자체가 다 구라예요, 구라. 없는 걸 만들어서 쓰는 게 소설이에요. 이 역사 왜곡 이야기 이런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훗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죠. 그냥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축하해주면 좋지 않나요? 그게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일이니 일단 축하를 좀 해주자는 거죠. 다만 그 보수들이 뿌리 난 것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보수들이 뿌리 난 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아니에요. 그 소위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의 작태가 꼴보기 싫은 거지. 한강의 수상이 발표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MBC에서는 박근혜를 소환시켰죠.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소설가 한강을 콕 집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생각의 틀이 이렇게 편협한지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JTBC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아이들이 읽기에 부적합한 소설이라고 보는 보수 진영을 또 한 번 건드리죠. 결국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이용해서 보수를 깎아내리려는 좌파들의 선동이 순수하게 축하를 해주려는 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건드린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번에는 다시 또 이게 보수의 민낯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선동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정작 한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좌우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경사에 똥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오히려 좌파들이 똥물을 끼얹는 거예요. MBC는 노조가 또 JTBC는 그 홍석현이 뒷배라서 어차피 보수와는 사생결단의 채널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엔 그 짓 하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보수에게 지랄을 떨 거죠. 그러니 보수의 입장에선 참 이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참 신경 거슬리는 모간의 가시와 같은 채널들입니다. 물론 좌파들이야 좋아 죽겠죠. 그런데 이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보수의 편을 들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사실 청소년 유해도서라고 해도 아주 근거 없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 폭력에 뒤틀린 주인공들의 서사가 정말 괴랄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육식을 거부하다가 결국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주인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굳이 읽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지만 그래서 이 우연히 책장에 있던 그 책을 큰아이가 읽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그 책을 사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가 좀 더 큰 후에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읽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말이죠. 또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저는 마찬가지 입장에서 봐요. 저는 한강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지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는 그만큼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 괴랄스러운 발상과 구성 그리고 문체 같은 것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만큼 저 역시 다양성과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재미난 건 그 수상 발표가 되고 닷새쯤이 지나니까 번역가 이야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사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제 입장에서 보자면 순전히 재수예요. 운이 좋았던 거죠. 만약에 한강이 운 좋게 그 번역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운빨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운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BTS니 하는 K-팝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아카데미 수상 같은 한류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런 상승 기류가 없었다면 한강의 소설은 여전히 국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하는 그저 그런 삼류에 머물렀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던가요? 물론 지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그녀의 소설이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죠. 다시 이 책을 읽는 게 부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태 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읽을 만한 책도 없고요. 이미 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다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얘기들이라서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 양반들 제발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해 주세요. 그게 대인배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해일이 몰아친 것도 아니고 쓰나미가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높은 파도가 한 번 밀려왔을 뿐인데 거기에 옷 한 번 젖었다고 성질을 내면 참 그 꼴 사납잖아요. 그리고 좌파들의 그 트라우마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다시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 나라의 군이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런데도 좌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독재 국가가 된다고 난리를 쳤죠. 결국엔 탄핵까지 몰고 갔고요.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독재국가라고 난리를 지기고 있죠. 에라 이놈들아. 이 나라가 독재국가였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입방아를 찢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 같아 이놈들아 싶지만 정말 독재국가를 제대로 경험도 못 해본 것들이 저런 소리들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세뇌를 당하면 저 지경이 됐을까 싶어집니다. 좌파들의 이구동성은 정말 한결같죠.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이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라예요. 오히려 이런 좌파들의 자유분방함이 보수들은 눈에 거슬리죠. 그러니 이 좌파들의 정신질환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아프다는 놈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 한강의 소설이 딱 그랬어요. 아프다고 하는 소리인 거죠. 거기에 어떤 선동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저 자신이 폭력에 휘둘려서 아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저 친구가 많이 아팠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아픔을 글로 써서 내려간 것을 가지고 역사 왜곡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좀 웃기고요. 역사 왜곡은 사실 좌우가 전부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굴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역사는 좀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좌우 꼴통들이 살아있는 한 제대로 된 역사평가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먼 훗날 제대로 된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광주를 헌법에 집어넣는다고 광주가 정통성을 획득하고 바른 역사관이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제 가서야 역사적인 평가가 나올 테니 지금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프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좀 봐주세요. 오히려 보수들이 이렇게 그들을 이해해주면 우리의 아이들도 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어른인지 누가 어른스러운지 다 압니다.
좀 품위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뭐 이건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령 그것이 누구처럼 대한민국의 그 누구처럼 로비를 해서 얻었든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얻었든 상관이 없어요. 국위상향이 됐잖아요. 그저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면 될 일이 아닐까요?